브라켓 열어주시고, 자, 먼저 프로젝트에 내 거 프로젝트 들어있는지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프로그램도 너무 많이 열려있다 그러시면은 여기서 X 버튼을 누르시면은 닫혀요. 필요 없는 건 닫으셔도 되고, 또 필요한 거는 여기서 프로젝트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열리면서 다시 현재 파일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다 싶으면 전부 다 닫아 주셔도 됩니다. 네, 그거. 네. 다 꺼주세요, 그냥. 네. 다 필요 없잖아요. 아, 봐야지 되면 그냥 열어 놓으시고. 자, 세문서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N 누르시고요. 자, 컨트롤 S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4일차예요. 그래서 데이 14-1 언더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거를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명에다가요, 하이퍼 링크 .html이라고 써가지고 저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경우도 생겨요. 자, 파일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이퍼링크. 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면은 얘를 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궁금하시면 한번 저장해가지고 무언가 써놓고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이퍼하고 링크 사이에 언더바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HTML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처럼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저도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사용하는 것들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 중에서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금지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h1 태그 써주시고, 자, 먼저 배우실 거는 하이퍼링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알아보기. 자,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까 우리가 보았다시피요. 자, 클릭을 했을 때 특정 페이지 또는 특정 페이지의 어느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페이지를 전환시켜주는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요, 자, 글자에다가 이 기능을 넣을 수가 있고요. 혹은 그림에다가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나 그림을 클릭했을 때, 자, 문서가 이동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써 놓으시고요. 그러면 아래다가 줄 하나 그릴게요. 자, HR 태그 넣어서 줄을 그려주시고, 자, 아래다가 또 HE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할 수가 있는 태그를요. 자, 우리는 하이퍼링크 태그라고도 부르지만요. 이것도 A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할 겁니다. 하이퍼링크라고 그냥 할 거고요. 하이퍼링크는 A 태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저 A 태그의 A는 어디서 저 단어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앵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 자, 그러면은 앵커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배라고 하는 거 아실 거야, 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요. 먹는 배 말고. 자, 배가 바다 물 위에 떠 있고요. 자, 이 배가 특정 위치에 고정되기 위해서 자, 다시라고 하는 거를 배에서 내려요. 그쵸? 자, 요거를 앵커라고 불러요. 요거를. 그러면은 닷하고 배하고 연결하는 쇠사슬 있죠? 이 쇠사슬은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이거를 앵커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의미를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걸 한번 볼 텐데 설명은 위에 있으니까 쟤를 우리가 따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자, 네이버 그리고 구글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문서에서 확인을 하신다면은 자, 저기까지 네이버 구글에 써져 있는 게 우리가 문서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기능을 넣고 싶은데요. 네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클릭하면은 자, 이 페이지가 네이버로 이동을 하게끔 하고 싶은 거고요. 구글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페이지에서 구글이 보이도록 하고 싶어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게 하이퍼링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A 태그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앞뒤로 A라고 하는 태그를 둘러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꺽쇠 열고 A 누르고 꺽쇠 닫고 이런 식으로 네이버 구글 해서 A 태그가 앞뒤로 둘러싸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봐도 아직까지는 어떤 뭐 링크라든가 그런 게 전혀 걸려있는 형태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A 태그가 완전하게 어떤 기능을 만들어지려면요. 여기 특성에서 자, 필요한 값을 여러분들이 적어 넣으셔야지 되는데, 자, 네이버로 이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특성은요, href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역시 링크를 거실 거면요, href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문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은 자, 링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링크가 준비되었다라고 그러면은 글씨 색깔이 바뀌고 밑줄이 생길 겁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저쪽에서 새로 고침. 예,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클릭했을 때 뭔가 기능이라고 하는 거 화면으로 자 클릭하는 기능까지는 됐는데 화면으로는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동을 시키겠다. 한번 해봅시다. 자, 네이버 주소 알고 계신가요? 자, 어떻게 쓰죠? 그쵸. 여기다가 쓸 때는요, http 콜론 슬래시 2개 네이버 컴 해가지고 써주셔야지 네이버로 넘어갈 거고요. 자, 구글도 여러분들 한번 구글 주소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글도 자, 이렇게 쓰고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출처 틀렸잖아요. 구글. 자,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네이버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면 네이버로 넘어가실 거고, 자, 뒤로 가기 위해서 구글 클릭하면은 구글로 페이지가 이동이 되겠죠.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셔야지 돼요. 자, 반드시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써야지 된다고. 반드시. 자, 잘 됐나요? 자, 그러면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ref라고 하는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다가 h3 정도 하나 쓰시고, 자, 경로의 이동을 도와주는 이 특성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href라고 하는 부르는 특성인데, 자, 이거의 뜻은 하이퍼 레퍼런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퍼 레퍼런스. 자, 그래서 여기에서 href를 따가지고, 자, 특성을 쓰고 있는데, 자, 특수 참조, 초월된 참조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자, 특성 값을 통해서 이동될 페이지를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HTML, 자, 지금 이제 사이트 도메인을 넣었지만요. 자, 우리는 특정 HTML 문서도 링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도 링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링크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href 이 특성을 통해서는요, 여러 형태로 링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자, 사용 가능한 모든 문서를 링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DF라든가 그런 문서도 여기다가 링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료하실 때쯤 해가지고 입사 지원서라고 하는 거를 쓰시겠죠. 자, 쓰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메일을 통해서 그 회사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자,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서 PDF 자체를 링크를 걸으시면요. 자, 아까처럼 여기서 이거 네이버 구글 대신 이력서 보기라고 하는 문자를 링크를 걸고 클릭을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이력서가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놓으면요. 자, 인사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어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메일을. 근데 제 경험인데, 이 친구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파일을 다운받아 놨는데, 그날 업무가 밀려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파일을 어디다가 뒀는지 까먹은 거예요. 더군다나 메일도 지워버렸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노출을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나중에 PDF 문서 하나 만들어서 한번 링크도 걸어 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문자뿐만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링크를 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 제가 지금 그림을 먼저 했었어야지 됐는데 이거를 먼저 했는지 자, 아무튼 그림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건요. 자, 어떤 사이트는 얘네들을 클릭하면은 새 창에서 뭐가 열린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여기서 내가 어떠한 검색을 하고 어떠한 검색 여기 사이트 관련된 여기다가 아이패드라고 일단 한번 써볼게요. 아이패드라고 써놓고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은 자, 네이버는 새 창에서 얘가 열립니다. 자, 요걸 보고 새 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자, 그렇지만 구글에서 아이패드라고 써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클릭하면은 얘는 새 창에서 열리지 않고 현재 창에서 얘가 이렇게 열려요. 그쵸? 자, 그래서 똑같은 링크인데 어떤 거는 새 창에서 열릴 거고 어떤 거는 현재 창에서 열리는 기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자, 이 아래에다가 H3 하나 더 쓰시고요. 자, 그거를 제어하는 특성이 타깃이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자, href에서 걸려있는 문서가 보여질 브라우저를 타겟 지정을 하는 거예요. href로 지정된 문서가 자, 보여질 브라우저를 선택하는 특성입니다. 자, 이쪽 위에다가 우리 지금 네이버.com이라고 써놨죠? 저거를 현재 창에서 보여질 건지, 새 창에서 보여질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저 특성을 쓰지 않았더니, 자, 네이버나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클릭했던 구글이 어디에서 보이던가요? 그렇죠. 현재 창에서 보여가지고, 우리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또 링크를 클릭을 했었죠. 자, 기본적인 거는 현재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현재 창에서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이 특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되겠죠. 자, 하지만은 나는 다른 창으로
자, 새 창이라든가 다른 창에서 쟤를 보이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타겟 특성의 값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UL 태그 안에 li를 4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실 거예요. 4개. 자, 만드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H의 RF로 지정될 수 있는 값, 이거. 여기다가 H4 하나 태그 쓰시고요. 자, href equal 넣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값.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값을 안 써도 보이는 건요. 셀프라고 하는 값이에요. 셀프. 자,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값을 보고 우리는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며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디폴트이며 현재 브라우저에서 타겟된 문서가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브라우저에서 자, 타겟된 문서가 보이게 하는 거가 자, 셀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썼죠. href가 아니라 타겟이요, 타겟. 타겟에 셀프라고 넣으시면 현재에서 보일 거예요. 자, 얘는 이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현재 창에서 얘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 타겟 특성 값을 아예 위에처럼 안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나는 굳이 다른 창에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값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H4 쓰시고 타겟.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값은요. 자, 타겟에 들어있는 값 중에 자, 블랭크라고 하는 값이에요. 블랭크. P 넣고요. 자, 블랭크는 비어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브라우저들을 쭉 볼 때 여기에 비어있는 브라우저가 있을까요? 없죠. 다 무언가 지금 내용이 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빈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서 새로운 탭을 열렸을 때 자, 잠깐 보였던 화면이 비어있는 브라우저예요. 자, 그러고서 여기에 구글이 보이는 거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보이도록 설정해 놨기 때문에 구글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처음에 무조건 새 탭을 누르면 비어있는 브라우저를 열리고 홈페이지로 설정되어 있는 페이지가 여기서 열리도록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 블랭크는요, 비어있는 브라우저를 뜻하는데, 자, 새 문서에다가 쟤를 보이게끔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어있는 브라우저에게, 자, 타겟된 문서가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브라우저는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새로운 창에서 열린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어있는 브라우저가 없으면 새로운 브라우저를 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타겟 블랭크. 자,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타겟 특성을 쓰면요. 자, 셀프하고 블랭크 말고 다른 특성이 두 개가 또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H4 넣고요. 자, 먼저 타깃에서 또 다르게 보이는 특성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자, 페어런트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특성으로는요. 자, 탑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탑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탑. 자, 이거 앞에는 전부 다 언더바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 셀프만 언더바가 없어요. 자, 블랭크 언더바 붙어야 되고요. 블랭크도 언더바 붙어야 돼요. 자, 페어런트는 부모라고 하는 뜻이죠. 자, 부모 브라우저. 자, 개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블랭크로 무언가를 페이지에서 링크를 걸었어요. 자, A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고 여기 어떤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블랭크로 링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새로운 브라우저가 열려가지고 여기에 뭔가 링크가 걸려있는 문서가 여기에 보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링크를 걸었는데요. 여기도 역시 블랭크로 링크를 건 거예요. 타겟을. 그래서 또 얘를 클릭을 했더니 얘도 역시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서 자, 무언가가 페이지가 문서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주황색 문서가 보이도록 하게끔 하려면은 자, 빨간색에서 무언가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주황색이 보이는 거죠. 자, 주황색이 브라우저가 태어나게 된 거는 빨간색에서 클릭을 했기 때문에 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 주황색은 빨간색 브라우저를 부모 브라우저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신을 만들어지게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페어런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링크를 걸어서 페어런트로 링크를 걸어서 클릭을 하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이가 문서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링크를 하나로 또 걸었는데 여기서는 탑이라고 하는 걸로 링크를 걸었어요. 자,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보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꼭대기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지금 브라우저 상태에서는 얘가 꼭대기, 얘가 탑인 거야, 탑. 그래서 탑으로 링크를 걸어서 클릭을 하면은 자, 원래 있던 브라우저 여기서 보입니다. 자, 그거를 설정을 해 놓은 것들이 페어런트하고 탑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전에 사용하던 브라우저에서 링크가 걸리거나 그렇게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페어런트하고 탑은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쓰시는 거는 이거예요. 블랭크. 아시겠죠? 자, 간략하게 설명만 쓰면요. 자, 프레임 셋 구조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을 거고 모를 건데요. 이 책의 프레임 셋 구조에서 자, 부모 구조에게 타겟된 문서가 보이도록 하는 거고요. 자, 아까하고 비슷한 설명이에요. 이것 또한 역시 프레임셋 구조에서 가장 큰 구조에게 문서가 보이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뭐만 아시면 된다고요? 블랭크.
자, 현재 창에서 보이도록 하겠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나 구글을 새 창에서 보이도록 하려고요. 여기다가 한번 타겟을 한번 써볼게요. 타겟 쓰시고, 여기다가 블랭크. 자, 셀프도 언더바가 들어갔었네요. 자, 블랭크. 그리고 아래 것도 타겟 블랭크라고 하는 값을 써 넣으시면, 자, 얘네들은 어디서 보인다고요? 새 창에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자, 클릭 확인하시면은, 다시 새로 고침을 안 했어요. 껐네. 자, 다시 할게요. 문서.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있던 문서 그대로 두고 새 창에서 얘가 열리도록 할 거다 하는 겁니다. 또 클릭하면 또 새 문서, 또 클릭하면 새로운 브라우저. 계속 이렇게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구글도 역시 클릭할 때마다 블랭크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새 브라우저에서 계속 열린다 하는 겁니다. 다운표. 언더바 지우고 다운표. 언더바도 값의 일부잖아요. 엔터. 네, 끝났어요. 온도가 있지 않아요? 넣었잖아요. 언더바.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여기서 글씨 썼을 때 언더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다 써놨잖아요. 예. 제가 안 썼어요, 선생님? 예. 아니요. 언더바를 포함한 상태에서 따옴표를 써야지. 따옴표를 언더바. 안에 여기다가 들어가야 따옴표를 된다고요? 쓰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예, 그쵸.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링크를 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아직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순서를 제가 먼저 그림을 하고 난 다음에 하이퍼 링크를 했었어야지 됐는데, 자, 다시, 자, 새 문서 여시고 그림 넣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day 13-14죠, 오늘. 14-2 언더바 이미지 content.html에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가서요. 자, h1 태그 써주시고, 자, 이미지 콘텐츠 알아보기. 자, 이미지 콘텐츠는 말 그대로, 자, 브라우저에 그림이 표기되도록 하는 콘텐츠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미지 콘텐츠라고 이미지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브라우저에 자, 그림이 보이도록 하는 자, 방법이며
자, 그림을 삽입하는 방식과 배경으로 설정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삽입하는 방식과 배경으로 그림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비아텍 하나 써주시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를 만드시면은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이트 같은 것도 한번 봐보시면은 그림 뒤에 글씨들이 놓여져 있거나, 그러니까 그림 위에 텍스트가 놓여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일 거예요. 자, 그림 위에 텍스트가 있는 경우는 배경으로 그림이 지정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림의 크기가 커지거나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sab입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은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로고라든가 그림을 제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만 제어를 하고는 자, 웬만하면은 그림을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배경으로 이미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림을 삽입하는 방식은요. 자, 삽입된 그림을 우리가 컨트롤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배경으로 그림을 지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는 그림을 제어할 필요가, 그러니까 즉,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림에 대해서는 자, 그림 삽입하는 방식을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앞에서 봤다시피 링크가 적용이 되거나 그리고 자, 그림을 자, 제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자, 자, 삽입 방식을 사용을 하겠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배경으로 지정하는 방식은요, 오늘 여기서 배우지 못하고 나중에 CSS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그때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림을 삽입하는 방식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다가 HR 줄 하나 그려주시고요. H2 넣으시고 자, 그림을 넣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 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이미지 다 쓰면 기니까 img 태그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짐작하시다시피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저거를 가지고 왔어요. p 태그 하나 써주시고 자, 이미지 태그는요. 자, 종료 태그가 없는 자, 열린 태그 오픈 태그이며 자, 그림이 자, 표기될 위치를 자,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나는 그림을 넣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자, 일단 p 태그 아래에다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쓰시면 자, p 태그 아래에다 나는 그림을 넣겠다라고 해서 위치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종료 태그가 필요가 없는 태그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그림을 보이도록 하겠다 그러시면은 자, 요것 또한 역시 경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A 태그인 경우에는 앞에서 href라고 하는 걸로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는 경로를 이미지 또는 글씨 그런 것들 리소스 자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미지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줄여서 src라고 이야기를 해요. src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의 경로를 쓰시면 되는데, 자,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폴더에는 여기에 자원으로 사용할 그림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자원으로 사용할 그림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거 우리 좀은 쉬었다가 자,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두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지 그렸는데